윤석열 대통령은 후보였던 당시 다시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1년 10월 6일 후보 당시 낙하산 인사는 없다고 공언했습니다. 작년 7월 공공기관 혁신 방안에서 퇴직자 재취업을 통한 카르텔 형성을 근절하겠다고 밝힌 바도 있습니다. 또한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는 2021년 원내대표로서 의원 워크숍에서 낙하산 보훈 인사가 나라를 좀먹는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고, 원희룡 국토부 장관 역시 2022년 5월 인사청문회 당시에 낙하산은 정도껏 황당한 사람은 배제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의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 현황을 분석한 결과 현 정권 들어 새로 임명된 임원 중 당연직과 노동이사를 제외한 139명 중 61%에 달하는 85명이 비정상 인사로 확인되었습니다. 대선 보훈 인사만 55명에 달하고 공무원 등 이른바 정관들은 21명입니다. 윤석열 캠프 상근 특보를 했던 이학재 전 의원은 인천국제공사 사장, 캠프에서 수도권 대책본부장을 했던 함진규 전 의원은 한국도로공사의 기관장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기관장으로 임명된 인사만 5명입니다. 또한 정상적인 임원 선임 절차를 거쳤다면 갖추었어야 할 전문성과 역량을 윤석열 카르텔 인사에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코레일 비상임이사로 선임된 A씨는 지원서에 관련 분야 기업 업적은 비워둔 채 기타 업적에 윤석열 대통령 인수위 경력을 기재했습니다. 국토안전 관련 비상임 인사 B씨는 여당 보좌진 출신한 점만 강조하고 업무 관련 경력이 사실상 전무했습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 역시 본인의 측근 챙기기에 혈안이 되어 있다는 것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제주도지사 출마 당시 캠프 대변인이었던 사람, 제주도지사 정무특별보좌관이었던 사람, 국민의힘 제주도당 대선 캠프 총괄본부장 등 원희룡 장관의 측근들로도 국토부 산하기관에 임원들을 배치시키고 측근들을 기용하는데 전혀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이 중 주택도시보증공사 비상임이사에 임명된 C씨는 스스로 주택 문제에 대한 전문적 식견이 부족하다고 시인하면서도 윤석열 대통령, 원희룡 장관과의 인연을 강조하며 그 내용을 관련 서류에 기재하였습니다. 이렇게 전문성 없는 보훈 인사임을 스스로 본인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재취업 심사를 받은 국토부 공무원 및 국토부 산하기관 퇴직자는 총 59명이었습니다. 이 중 54명이 기존 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관에 재취업을 했고, 단 3명만 재취업 심사에서 탈락이 되었습니다. LH 부실 시공, 양평 고속도로 게이트 등 많은 사건들에서 전관이 공공과 민간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며 문제를 발생시켜온 것을 이미 많은 국민들은 알려져 있습니다. 때문에 윤석열 정부도 퇴직자 재취업을 통한 카르텔 형성을 근절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실제로는 오히려 심화시켰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윤석열 카르텔이 기관을 통째로 잠식한 경우도 밝혀졌습니다. 철도를 담당하고 있는 SR은 현 정권에서 선임된 당연직 노동이사 제외한 8명 모두가 전관 및 대선 보훈 인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중에는 잘 알려진 극우 정치인도 포함되어 있고, 최근 부사장에 취임한 사람은 전문성을 확인할 수 없는 도지사 정책보좌관, 대통령실 행정관 출신을 임용하기도 했습니다. 국민들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말한 공정한 상식 인사인가? 원희룡 장관이 말한 정도껏 낙하산 인사인가? 황당한 인사를 배제하겠다는 그 말은 어디 갔는가? 국토부는 그동안 양평고속도로 백지화 선언 등 대통령실의 뜻을 관철하기에 무리한 행태를 보여왔습니다. 이것도 모자라서
공공기관의 정상적 운영을 배제하는 낙하산 인사로 이른바 윤석열 카르텔을 강화시킨 것입니다. 윤석열 카르텔의 선봉대 역할을 하고 있는 국토부를 강력히 비판하며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하고 상식적인 인사로 공공기관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것을 촉구합니다. 오늘 국정감사를 통해서도 이와 같은 내용을 질의하고 국민들과 함께 공공기관의 정상화와 윤석열 카르텔 인사에 대한 규탄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